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드디어 시장이 하락이 멈추고 그래도 버티는 모습 정도는 좀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어떻게 좀 숨 좀 트이셨나요? 오늘 오전에 보니까 시총 상위주 위주로 특히 코스닥에서 그런 현상이 명확했는데 좀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꽤나 종합지수를 받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어제 얘기 드렸죠. 포착되는 바닥 시그널. 그런데 파랑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조금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제가 차트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까지도 한번 짚고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과연 어디까지 빠질지 이미 좀 많이 빠졌다고 얘기 드려가지고 더 빠지는 건 좀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요거 하나만 체크하면 된다. 뭐죠? 미국 시장이 한번 빠지는지. 근데 뭐 의미 있게 빠졌다기보다는 일단은 빠졌다가 반등하고 그리고 지붕 만들었다가 이제 눌렸다가 여기서 방향이 결정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서 신고가를 한번 만들지 아니면 그대로 밀릴지 이런 걸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눌리는 구간에 변곡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방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 시장을 이만큼 누르면서 바닥 시그널 날 때까지 힘으로 눌렀단 말이죠. 그럼 미국 시장이 반등할 때 우리 시장도 한번 좀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흐름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미국 시장이 빠진다면 우리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어제 미국 시장 빠진 것처럼 한번 우리 시장 장 내부에서는 아침에 좀 빠져 시작하더라도 버티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괴리율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분석할 게 되게 많아가지고 빠르게 간단하게 좀 체크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누가 뭐래도 시장의 중심이 바뀌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위주의 종목들이 엄청나게 강세 보이다가 이제 슬슬 바이오 쪽으로 넘어갔었죠. 그리고 요즘에는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막판에 전쟁 얘기다 뭐다 하면서 한번 쑥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랐던 반도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 엄청나게 빠른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해먹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야 이거 다시 안 가. 1번 사. 1번 한번 해먹었으면 야 2번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종합적으로는 통상 쭉 올라가는 그런 중심에 있는 종목은 아직 두각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 두각을 드러낸 종목이 제가 보는 거는 현재 아직도 바이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반도체가 다시 한번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2차 전지가 힘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이 체크하시면서 주도 업종 세팅만 잘해놓으면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간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까지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나요, 진짜? 아니, 파키스탄이 이란 공습을 했는데 이게 세계 경제에 뭐 엄청난 충격 주나요? 우리 시장에 왜 충격을 준 거죠? 아니, 미선물도 반응을 별로 안 했어요. 얘네도 가만히 있고 심지어 얘네는 우리 장 중간부터 한번 쑥 흔들더니 지네는 막 땡겨. 사실 웃기는 흐름 아닌가요, 이거? 그래서 이거 빠진 거는 뭐 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쑥 빠졌는데 와, 진짜 이거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고, 미국 시장은 그냥 쉬어가는 모습 정도였죠.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중소형주 위주로 조금 쉬어줬고, 원달러율이 조금 거슬리는 정도였는데, 장 막판에는 1340원 이하로 가면서 조금 괜찮아지려나? 제가 환율에 대해서도 얘기 드린 건 올라갈 때가 무섭다. 근데 약간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고치수 약간 지지 구간 형성하려나?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1345원. 1340원 요 구간에서 조금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였어요. 통상 이 부분에서 저번 하락 때도 저항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저항을 받는 구간에서는 한번 터닝이 나올지 이런 거 좀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1330원 이하로 빠진다? 그럼 시장이 정말로 추세 전환 시도하려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빅스 지수도 조금 그냥 깔짝거리는 정도고 뭐 특히 엄청나게 위협적인 그런 경제 상황이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채권 수익률 이런 지표들이 조금 거슬리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미국 선물 중간에 제가 녹화하기 전에 잠깐 발제를 했는데 야 이거 전쟁 난다고 요만큼 빼고 우리 시장 훅 뺐죠 그냥. 코스닥 같은 경우는 1.87%까지 상승했는데 이거 그냥 싹 다 뱉어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우리 시장이 정말 그냥 외국인 돈 노름에 놀아나고 있고 이렇게 평가를 못 받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탐욕적인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제 슬슬 이것 좀 아닌가? 금리 인하 확률도 내려가고 좀 불안하다라는 심리가 반영되면서 이렇게 70포인트에 있던 게 57까지 내렸어요. 아마 오늘도 미국 시장이 조금 아니면 연준의 스탠스 이런 것들이 조금 자극을 한다면은 제가 원하는 관망 심리 정도까지로는 이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점점 내려가 있어요. 아침에는 50%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도 중간에 지금 다시 좀 올라온 모습인데 아마 3월에는 점점 어렵다는 그런 연준의 의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3월에 금리 인하 전망이 이어져 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가 한번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3월에 금리는 아니라 5월에 시작할 것 같아 라고 하면 바이오는 좀 힘을 못 쓰고
2차 전지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쪽이 오히려 힘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금리 스탠스에 따라서 주도 업종을 한번 우리가 비중 베팅하는데 한번 골똘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정리해 봐 드리겠고요. 오늘은 뭐 약밥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강세 종목, 하락 종목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승 종목이 적은 거 보니까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가 오늘 초강세 보였구나. 그래서 하이닉스가 초강세 보인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뭐 잘 가던 시장이었는데 전쟁 나는 만에 아니 진짜 이란 파키스탄 때문에 내려간 건가요? 저 이것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빅텍이랑 흥구석유 막 이런 에너지주 올라가는 거 보면은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 좀 어이가 없습니다. 좀 그래서 이 코스닥도 이렇게 좀 뱉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정도였다. 오늘 이거 선물 보면서 이렇게 빠지는데 외국인이 선물 매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고서 가지고 있던 현금을 일시적으로 여기서 레버리지 딱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서 레버리지 사가지고 요쯤에 딱 팔아먹었는데 그냥 왜냐면 이게 이란의 전쟁 때문에 우리 시장 눌린 게 어이가 없잖아요. 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단기로 진짜 초단기로 한번 오늘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오늘 아침 브리핑인데요. 환율 얘기 방금 전에 드렸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나 확률 아침에는 51%까지 빠졌었다. 근데 이제 연준 위원들의 이런 연설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계속 시장이 들쑥날쑥 이럴 것 같은 정도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올수록 시장이 적응합니다. 3월에 안 할지도 몰라라는 말을 슬슬 흘릴수록 이걸 반영해요 시장에서. 그래서 실제로 3월에 안 하고 5월에 한다고 해도 나올 거 나왔네 그냥 일시적으로 쿵 할 수 있는데 이게 막 엄청나게 하락을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냥 잘하면 상단 박스 이 정도로 본 거고 제가 얘기 드리는 미장의 눌림도 엄청 막 죽는다 폭락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승장 속에 그냥 조정인데 이번 조정이 좀 진한 구간이다 이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조정이지 막 폭락 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지난 가을처럼. 그래서 콘텐츠에서 제가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너무 낙관적이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한 충격이 지금 오고 있는 거다. 증시가 이만큼 올랐으면 연준 위원들이 이쁘게 볼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내 5, 6회 기대하는 금리 인하 전망이 이제 3, 4회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이게 그냥 빨리 이 정도로 자리 잡고 우리는 금리 인하 할 거 그냥 적당히 선반영해서 갈 길 가는 게 더 좋은 전략이겠다. 시장이 더 우호적일 수 있겠죠. 다만 우리 시장은 이제 하늘에서 동결하면서 얘기한 게 6개월 동안은 금리 인하 없다. 무조건. 제가 보기엔 6개월 이후에도 못할 것 같아요. 올해 금리 인하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면은 외국인 넥시트를 좀 오히려 자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지금 그냥 돈으로 지난 가을처럼 억지로 그냥 찍어 누르기 이런 건데 이런 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지금 시장 지수 다 땡겨놓고 또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종합지수만 가지고 노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유한 현금을 조금 쓸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희도 어제 5% 쓰고 어제 시그널 떠가지고 5%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15% 남은 거 중에서 오늘 또 5%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10% 남았는데 10%는 혹시 모르는 보험. 그래서 미국 시장이 기어이 신고가를 가면 여기서 다시 현금을 10에서 20% 확보 예정이다. 그리고 변곡점이라고 했잖아요. 미국 시장이 툭 빠지면은 우린 여기서 마저 현금을 쓴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좀 적절하게 하고 있다. 단계별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한 판에 막 그냥 현금 이때다 하고 탁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환율이 1340원 이하로 가는 거냐 빠지면서 요거에 맞춰서 툭툭툭 그리고 1320원 요거 넘어가면 경계해야 된다고 했죠. 그냥 그런 개념이 계속해서 이제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 심플하죠. 저점 시그널이 나온 부분에 따라 반등을 기대해보고 싶다고. 오늘 반등하는 날이었어요.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왜냐면 파랑 시그널이 떠있으니까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환율이 이제 치솟는지 확인해야 돼요. 환율이 만약 고환율이라고 시장이 못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환율이 버텨만 줘도 시장은 이제 반등을 도모하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반등을 도모하면 그때 환율이 뒤늦게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돼요. 왜? 증시가 가볍고 자산시장에서 빠르게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더 빠지면 현금을 좀 더 뭐 5%이 정도라도 더 쓰고 5%만 보험을 잡는 그런 식으로도 대응할 수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 시장 우호적인 환경은 나오지 않았다. 미 시장은 이제 변곡 구간 다다르고 있다. 뭐 이런 거 쭉쭉쭉 제가 얘기 드린 거 정리해 드렸고 오늘 아침에 장 전에 얘기 드린 거예요. 오늘 현금 얼마 쓴다 이미 5%라고 얘기 드렸죠. 제가 이미 얘기 드렸는데 가려놓은 거고. 그리고 현금 10%가 반드시 필요한 구간 올 거니까 지르지 마시라고. 제가 현금 쓴다고 해서 한 방에 사는 거 아니다. 이거를 조금 얘기 드리는 거고요. 항상 현금을 만드는 과정. 우리가 한 번에 20% 만든 게 아니라 구간에 따라 10% 만들고 또 10% 만들고 그 전에는 시장이 폭락했을 때 분명히 외부에서 끌어온 자금 있으신 분들 제가 2550에서 2600 사이 요 사이에서 외부 자금 원위치 시키세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원위치 잘 시키신 것 같죠 여러분? 원위치 시키신 분들 꽤나 많았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이 외부 자금을 원위치 시킨 것만으로도 나는 최고의 보루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미친 폭락이 나면 이때는 다시 외부 자금을 끌어와서 한 번 더 내 계좌를 살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단계별로
1단계로 외부 자금, 그리고 현금도 2차, 3차 이런 식으로 탕탕 이러면서 만들어 가는 게 단계적으로 좋은 대응이다. 쓰는 것도 마찬가지야.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탕탕 하는 거고요. 혹시 종목 제가 여기다 나열해 드렸는데 종목 혹시 고를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ETF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골라드렸잖아요. 원래는 코스닥 150이 좀 유리한데 코스피가 원체 코스닥보다 많이 눌린 폭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시장이 전쟁 때문에 뭐 이렇게 빠진다고 했을 때 어이가 없어가지고 딱 한번 치고 올라서 눌린 목대 요걸로 한번 건드려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얘가 일단 올라와줘야 되는데 어제 저항 그냥 아침에 살짝 시가 갭 떠서 그냥 쭉 눌러버렸고 오늘도 그냥 아래꼬리 달면서 강세는 보였어요. 그래서 종합지수 정도 그냥 버티는 모습 정도였다. 그 이상으로 의미 가지기 힘들고 하이니스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 이 정도 보였고 뭐 LG 엔솔이나 삼성 바이오 같이 기타 코스피 종목들은 뭐 엄청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한 정도였습니다. 수급을 보면 역시 하이니스에 엄청나게 들어왔고 대다수의 코스피 종목들의 외국인의 엑시트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날이었다. 오늘의 수급 동향을 보면은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멈췄거든요. 이게 또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제가 어제 1월달 내내 들어가지고 외국인이 계속 매도 치고 했잖아요. 오랜만에, 드디어 오랜만에 1월달 두 번째 매도가. 야, 정말 16일 만에 외국인의 매도가 멈춘 날이었다. 그리고 반대로 개인이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잖아요. 이러면 약간 터닝의 시그널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너무 비관적인 것보다는 긍정의 요소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고요. 또 기간의 매도도 어제와 오늘 이제 슬슬 잦아들기 시작했잖아요. 선물도 그렇고. 이게 뭐 제자 못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악재가 나온다면. 근데 일단 우리 시장 자체로는 뭔가 지지 구간 형성을 좀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또 보면 신용 잔고가 좀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반대 매매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슬슬 반대 매매가 나오는 시즌이 온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반대 매매 또 나올 거거든요. 이 정도면 좀 되지 않았나. 오늘 나름 또 반대 매매 진하게 나왔어요. 물론 예탁금 빠지는 건 조금 거슬리긴 한데 그래도 이제는 좀 저점 부분에 이제 우리가 시그널을 찾아볼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종합지수를 보면은 어제 이야기 드린 대로입니다. 이게 정말 흔하게 뜨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노랑보라가 같이 뜨는 거는 강력한 저점 시그널입니다. 여기서 물론 이 점선 이렇게 내려오는 것까지 이렇게 탁 맞아 떨어지고 오늘까지 빠졌으면 완벽하게 딱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일단 버텼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가 한번 살짝 깨고 튈지 아니면 요렇게 갈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올리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올린다고 하면 내일 갭이 떠야 됩니다. 내일 갭이 떠서 여기까지 탁 당겨주는 요런 거 나면 이제 이 파란 시그널 무시하고 탁 갈 수 있거든요. 요런 거 정도 아니면은 어설프게 올리면은 그냥 이거 올랐다가 눌렸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이렇게 요런 거나 왜냐면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요게 존재하면 여기서 같이 하방 압력 받습니다. 여기서도 눌렸다가 올랐다가 다시 눌리잖아요. 이런 거. 요거 뜨면은 조금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체크하면서 가고. 그래도 일단 200기선까지는 한번 올라갔다가 뭐 전저점 여기를 한번 깼다가 가든지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일 제 바람은 갭이 떠가지고 좀 올려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냥 그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갭이 떠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요. 코스닥은 그래도 제가 이거 잡아놓은 지지 라인을 형성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단은 탁 지지했던 구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200일선 깬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원래 여기서 이렇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깬 거 좀 아팠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2차전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들이 강세 보이다가 HLB 알테오진이 쭉쭉쭉 올라왔어요. 근데 알테오진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HLB가 올랐는데 HLB가 왜 올라가는지 이거는 명확하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지금 알테오젠도 매각 이슈잖아요. 그리고 레오캔도 매각이 되었죠. 네오캔 가지고 그때 제가 뭘 얘기 드렸죠? 라이센스 아웃이 대형 라이센스 아웃이 앞으로 최소한 1, 2년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빅딜에 대한 재료가 있으면 대표님이 싸게 안 판다 오리온에다가. 그래서 이런 거 기대감이 없다. 바이온보다 기대감이다. 근데 알테오젠은 기대감은 살아있죠. 근데 이 알테오젠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게 일단 대표님이 딜을 걸고 있잖아요. 머크랑. 그럼 그동안에 뭔가 새로운 게 나올까요? 새로운 게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매각 딜이 일어나더라도 상한 리밋이 어느 정도 보인다는 거죠. 얘가 가도 얼마큼 갈 수 있을까? 이거를 대충 계산해 보면은 제가 그래서 이런 말 드리잖아요. 한 12에서 13만 원이면 저는 괜찮아 보여요. 오버싱 15만 원 정도 나오면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게 목표가가 나오는 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일단 매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근데 HLB는 달라요. 얘는 신약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나올 게 많고 지금 뭐 코스피 이전 이런 기타 등등의 이슈들도 껴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볼 게 많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HLB가 제약 업종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HLB 자체가 제약 업종을 대표하기 때문에 HLB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 제약 업종의 종합지수가 출렁출렁거릴 수가 있어요. 왜? 2위가 셀트리온 제약이고 3위부터는 뭐 보톡스나 필러, 진단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적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당히 좀 시총을 고평가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약 업종이 제가 보는 바이오는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는데 이거 치고 가려면은 HLB가 안 가면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HLB가. 그래서 제가 HLB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금 가격에서 붙긴 좀 부담스럽겠죠. 왜냐면 저희도 지금 굉장히 낮은 단가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고 있고 트레이딩 한 10% 정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가격까지도 안 내려왔어요. 제가 보기에. 빠질 때 막 걱정하시는 분들 있고 막 매수하나요?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냥 편하게 가지고 계시라고. 오히려 프로 현금을 HLB가 도망가 버리면 요거를 HLB 계열사를 살 생각입니다. 이미 계열사도 제가 골라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하면은 적절하게 HLB에 대한 비중을 유지하면서 차후에 HLB가 슈팅이 많이 나올 때 HLB 계열사가 따라가는 흐름 이런 것까지도 한번 볼 수가 있는 전략을 짜고 있다는 거 이렇게 좀 가격별로 그리고 구간별로 전략을 잘 짜고 있는 것 같고 그거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도 어제 제가 이거 매수 구간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도에서 저는 현금 쓰면 바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구간이 나왔고 그리고 반도체도 이제 중심 라인에 왔다. 그래서 한 번은 건들릴만 하다. 무엇보다 강조드린 거는 제가 비메모리 관련주를 진짜 죽어도 안 한다고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죠? 반등을 보는 데 있어서는 건드릴만 하다. HBM이든 팹리스든 디자이너스든 오사트든 비메모리 반도체조차도 지금 구간부터는 반등을 보고서 뭐 끌고 가는 건 아니고 한 번은 해볼만 하다. 이걸 얘기 들었는데 오늘 역시나 이렇게 또 비메모리 쪽에서 먼저 왜냐? 낙폭 과대가 있었으니까. 낙폭 과대가 존재했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가 장 초반부터 셌던 건 아니고 이란이나 파키스탄 얘기 나왔을 때 쭉 한번 눌리고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 이게 반도체였거든요. 왜? SK 하이닉스가 미친 듯이 올라서. SK 하이닉스가 4% 올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HBM의 강세인 하이닉스 발로 HBM이 좀 오를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존재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에코프로 BM이나 LNF, 에코프로 이런 쪽에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전액 흐름들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장비주들이 이제 고개를 좀 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장비주들은 낙폭 과대가 맞습니다. 이거 진짜 장비주 포트에 한 개, 두 개, 요 정도는 있어줘야 됩니다. 장비주들은. 장비주가 진짜 이번에 24, 25년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거 수주가 셀 기업들 실적이 박살나고 양극재 기업들이 좀 안 좋아서 실적이 밀린다 이런 것 때문에 장비주가 못 가고 눌리고 있었는데 얘네가 1분기에 저점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전망이 리튬 재고를 다른 경쟁사보다 적게 재고를 만들어 놔가지고 부담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적자폭이 적은 편이고 LNF는 테슬라가 이제 많이 사놓으라고 해서 많이 사놨다가 된통 당한 거고 코스모신 소재는 애초에 리튬 재고 자체가 많이 없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실적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재수없으면 적자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적자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라 가지고 크게 리스크는 없을 텐데 저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못 가고 있는 게 혹시 적자 날까 봐. 그래서 4분기 실적이 포스코 퓨처엠에서 발표가 되면은 에코프로 BM이나 키노피를 맞추러 한번 포스코 퓨처엠이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것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도 지금 이제 점점점 기대를 한번 실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셀 3사도 계속 노랑 시그널, 보라 시그널, 저점 시그널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차 전지가 여기서 더 빠진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점은 지나고 있는데 저번에 반도체 설명드렸죠. 언제 올라갈지를 모른다. 삼성전자 실적이 2분기, 3분기, 24년 1분기 이게 지난해 여름부터 얘기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삼성전자 결국에는 뭐 3분기 기점으로 해서 쭉 잘 올라가 주잖아요. 근데 지금의 셀 기업들이 2차전지 기업들이 그런 것 같아요. 바닥은 나왔어 일단. 1분기, 2분기 요런 걸 두고서 언제 올라갈 거야 요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올라갈 때 에코프로 BM이나 LF 쪽으로 수급이 한번 잡힌 게 아닌가. LF도 실적 발표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2차전지도 우리가 한번 잘 깔아놓으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이쪽은 그냥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 정도 하이닉스의 수혜라 볼 수 있겠고요. 장비주들이나 뭐 이런 메모리 관련주는 전 계속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서 저도 종목 골라놔가지고 반도체 업종에 한 번만 더 눌리면 지금 이렇게 중심 라인에 있는데 요게 한 번만 더 눌리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게 한 번만 툭 눌리면 요 구간의 밴딩 안에서 매수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 좀 부담이 없을 것 같다. 반도체 업종도 반도체도 이제는 봐야 됩니다. 무시할 게 아니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있고 2차 전지, IT 이게 금리나 스탠스에 따라서 주도 업종이 세력이 어느 쪽으로 선택할지가 좀 각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뭘 고르든 가긴 갈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근데 금리 인하가 빠르면 빠를수록 바이오가 유리하고 조금 늦춰지고 어쨌든 한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간이 명확하다. 그럼 이제 2차전지 힘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도 이제 실적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무리 터닝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해도 그래도 터닝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낸드 정도만 확인되면은 IT도 좀 유의미하게 이렇게 소부장이라고 하죠. 이런 애들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바이오가 엄청 좋지가 않죠, 상태가. 오늘도 시장은 괜찮았는데 바이오는 역시 세포 치료제. 와, 저도 이거 큐리옥스를 어제 단타 칠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오늘 안 했거든요. 와, 그런데 오늘 세포 치료제 박살낸 정도고, 그리고 AI 바이오도 쳐다는 봤는데 어제 리커전 파마라고, 그리고 슈레딩거, 미국의 대표 AI 바이오거든요. 얘네가 작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를 오늘 하고 싶지가 않았어. 일단 미국의 리커전이나 슈레딩거 이런 애들이 한번 쳐줘야지 AI 바이오도 힘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한번 체크해봤고, 알테오진이 오늘 눌린 건 좀 이색적이었습니다. 장 막판에 눌렸는데 역시나 제 생각에는 뭐 이유 없어요. 그냥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그냥 알테오진한테는 좀 시세 난 거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정도가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는 빅딜이 오가는 거에 대해서 뭐 찌라시도 나올 수 있고, 안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찌라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주가가 좀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왜? 시간이 어쨌든 지나고 있으니까. 이런 흔들림을 이겨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HLB 그룹주랑은 조금 방향성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이나 삼바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뭐 또 한미아 사이언스나 한미아품도 힘 빠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피 위주의 제약업종 이런 것 좀 힘 빠졌고, 그리고 매드팩토는 뭐 아니면 돕니다. 이거 일전에 진작에 얘기 들었죠. 그러니까 요거 하는 거는 50대 50에 베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박이에요. 그렇게 좀 해가시고, 매주는 제가 대놓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 짱짱하게 빠지지도 않고 있는 정도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바이오도 나쁜 거 없이 오늘은 반등 아침에 좀 하다가 밀렸지만, 얘네 둘이 같이 올라가다가 얘네가 한번 눌리고 이제 단기 차이 나온 거예요 벌써. 그래놓고 이제 반도체 올려버리는 그런 기묘한 장이 열렸고, 그리고 챗봇 AI가 오늘의 주인공이었어요. 메타버스랑 얘네가 미친 듯이 한번 올라가 주는 모습. 왜냐면 이제 내일이거든요. 내일 애플의 비전 프로 예약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비전 프로 예약을 받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 좀 실린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보스 포럼 이것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이벤트 빨로 좀 오르는데 어느 정도 좀 저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봇 쪽 좀 이슈 따라 좀 움직이고, 오늘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가 좀 진하게 한번 움직여보는 모습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침에 좀 아쉬웠는데 지난주에 인플레 지표 가져오면서 이거 원자재 곡물 관련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려산업 다 탔다 그냥 나왔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4천원까지 떴다가 장 마감에는 3천원까지 내려왔는데 좀 아깝다는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장이 반등하면서 빠져버리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정책주로 저출산 관련주가 계속해서 좀 좋을 확률은 있는데 저는 이쪽은 별로 취미가 없어서 안 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이제 에너지 관련주 뭐 이런 거 마지막에 흥구석유 같은 거 좀 띄워줬고, 여기 보시면은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이런 거 전쟁 때문에 그냥 해말 한번 움직여줬고, 그리고 이제 피텍 같은 거 스페코 이런 애들이 움직여줬는데 이런 거 다 꼬실게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해마주 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여차저차 일단은 한번 지지 구간을 보여줬어요, 코스피가. 그래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반등은 좀 세게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반등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저점 깨러 가냐 아니면 요만큼 깨냐, 그리고 큰 방향은 역시 가는 쪽, 역시 큰 방향은 가는 건데, 이거 이 정도 맞았으면은 뭐 현금 만들었으면 여기서 대응하면 좋겠지만 현금 못 만드신 분들은 정보 타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왔을 때 미국 시장이 신고가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 시장 이렇게 반등할 때. 그러면 현금 그때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올라오면 조금 눌리든 많이 눌리든 눌리긴 눌린다. 이때 현금 써도 안 넣습니다. 이때 현금 써도 안 넣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아침의 흐름을 보면 반도체는 흔들흔들 마이너스권도 갔었죠. 근데 바이오는 갭 떠서 쭉 당겨요. 2차전지도 코스닥 전체적으로 이게 복합이니까 2차전지도 같이 뜹니다. 그래놓고 바이오랑 2차전지가 쭉쭉 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올라올 때는 반도체. 요게 SK 하이닉스발 이렇게 올라온 정도입니다. 별다른 거 없고요. 그 미시장 보면은 정말 미시장은 다르다는 게, 이야 그냥 뭐 아래 꼴 시원하게 다르죠. 그리고 애초에 가을에 우리 시장 빠질 때 미국 시장은 덜 빠졌고 10% 정도, 그리고 오를 때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괴리율이 뭐 그냥 엄청납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랑 이제 따져보기도 싫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박스 피에 갇혀 있을 때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랐거든요. 굉장히 좀 요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우리 시장은 이러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올라가는. 미국 시장을 참고를 안 할 수도 없지만 참고해도 우리는 올라갈 때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 더 내려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장이 열리고 있고, 아직도 제가 보기엔 요거 해소가 안 됐다. 그래서 여기서 변곡점 뭐 오늘 하루 이렇게 눌리거나 올리더라도 올라갔다가 뒤지든지 아니면은 좀 더 눌렸다가 한 번 더 눌리고 그리고 가든지 요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종목 몇 개 둘러본다고 하면 일단 셀트리온 한번 봐드려야겠죠. 셀트리온은 어제 제가 이거 30% 트레이딩 하는 거 여기 부근에서 팔았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딱 올라간다 팔아가지고 30% 트레이딩을 한 중인데 10%를 어제 잡았습니다. 10%. 그리고 나머지 20% 이제 현금 잡을 게 있는데 그냥 현금 말고 트레이딩하는 물량 얘기하는 겁니다. 셀트리온에서 제가 이거 여기서 100주 팔았으면은 어제 샀으면 125주를 샀다고 했어요. 같은 돈으로. 왜? 여기서 더 싸게 사니까. 이거 두 군데 10% 언제 살 거냐면은 제 차트에서 노란 시그널, 이 노란 시그널이 뜨면은 이제 10% 마저 사고, 그리고 혹시 200일선까지 올 수도 있어서 200일선 오면 한 번 더 10%. 그래서 계획을 어제 10%, 노란 시그널에 10%, 200일에 10% 이렇게 좀 기준을 잡아놓고 대응할 예정이다. 어쨌든 셀트리온도 이렇게 레드라인 터치하고 있어서 내일 시장이 반등하면 또 60일선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반등할 수가 있는데 시장이 혹시 밀리면 얘가 좀 진하게 눌릴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것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이렇게 간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갈지 아니면 요렇게 갈지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그거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알테오제는 의견 드릴 거 있나요? 그냥 여기잖아요. 요거 그냥 애초에 얘기 드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올라왔을 때도 요렇게는 왔다가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 나온 거예요. 이제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셈을 봐야죠. 얘가 요렇게 갈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시간을 좀 끌지. 근데 제가 보는 건 아직도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뭐 정말 쉽게 생각하면 추세잖아요. 추세. 이렇게 잡아보면은 시세가 이렇게 내려올 것 같진 않고 기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렇게 올라오면은 만나겠죠? 시간을 좀 끄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다음에 날라가봤자 12만원 13만원 이 정도 같아가지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의 뷰는 어제와 같아요. 얘네가 상단 박스를 만들어서 2차 전지를 조금 끌어내는 2차 전지 시세를 패시브적으로 끌어내는 그런 모습 정도 보인 게 아닌가. 그리고 장비주도 이젠 고개 들 때가 됐는데 아직은 뭐 엄청 유의미하게 뭐 반응 보이는 건 아니고 HLB는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뭐 하방에 대한 어떤 시그널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 뭐 볼 거 없고 그냥 제가 이야기 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4분기 우려감 이런 게 조금 해소되면은 1분기부터 특히 올해부터 캐파 많이 들리기 때문에 얘네가 좀 수혜를 보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랑 키 맞추기를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얘가 코스피기 때문에 더 빠질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실적 발표하면 저도 한번 건드리고 싶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런 셀 기업들은 그냥 뭐 박살이 나고 있는 정도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리튬 가격이 올라와야지 2차 전지도 좀 의미있게 올라갈 수 있는데 리튬 가격에 대한 전망이 2분기에는 좀 정리가 돼서 올라올 것 같다, 턴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중론이고 빠른 사람들은 뭐 1분기 이제 지나가면서 2월 말 요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선제 반영을 할 거예요. 특히나 알버말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 주식이 빠졌다가 지금 이제 이러고 있거든요. 얘가 만약에 고개를 탁 든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도 상당히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게 알버말 차트거든요. 요거를 주간으로 딱 보면요. 시세가 났을 때 2차 전지도 초강세를 보였었죠. 실제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오니까 한번 탁 튀어주는 모습. 봤을 때 한번 쳐줬거든요. 이때 상당히 좀 2차 전지가 한번 움직여줬었어요. 또 이때. 연말에. 그리고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얘가 이제 좀 지지를 받고 돌려 세우는 모습을 보면 리튬 가격에 대한 선반영. 얘가 리튬 가격보다 항상 먼저 움직이거든요. 리튬 가격이 튀기 전에 얘가 먼저 움직여요. 이런 것도 우리가 체크해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LF만 보더라도 리튬 이제 재고 소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1분기에 이제 적자 축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리튬 재고 쌓아놓은 거 다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싼 가격에 리튬을 다시 매입을 하겠죠.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리튬 쇼티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반등이 이제 양극재 업체들 틈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좀 2차전지도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양극재 이런 쪽보다는 저는 24년, 25년은 2차전지 후발주 이런 거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차전지 후발주는 FEOC 관련해서 뭐 요즘 분리막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전해액도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25년 되면은 이제 핵심 광물 이런 거 해가지고 흑연 관련주 그리고 이제 24년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충전 인프라, 충전 속도 요거에 좀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요것도 우리가 충분히 투자처로 볼 수 있고 캐파가 늘어나는 캐파의 증설에 꽃을 피우는 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장비주도 주목을 해야 된다. 양극재를 빼고는 웬만한 종목들이 거의 다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2차전지 업황이니까 그것도 봐야 되고 뭐 금리나 관련해서 바이오도 매력 있고 메모리 관련해가지고 좀 모멘텀 있잖아요. IT도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제 심지어 원전도 괜찮았잖아요. 오늘 원전도 상당히 좋았다고 눌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원전 4기 이제 건설한다고 하거든요. 2기는 이제 부지 물색을 하고 2기는 이미 예정된 부지에다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원전도 뭐 굉장히 좋고 우라늄 가격 미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뭐 체코 폴란드 본 계약이 올해 상반기로 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진짜로 진행이 되는지 그것까지도 체크해 보면서 지금 투자처가 너무 많고 매력 있는 AI나 로봇도 매력 있거든요. 종합지수만 받쳐주고 우리 시장에 돈만 들어오면 수급만 받쳐주면 좋아하실 테니까 어제 이야기 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나쁘지 않으니까 기대를 좀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이 또 사주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이렇게 가을에 팔았다가 지금 그대로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 개인도 지금 한번 털리고 요번에 빠질 때 한번 물타기 한 거거든요. 근데 지수가 올라가면 개인이 다시 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떠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요 힘든 구간 조금만 넘기면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좌가 땅땅땅땅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도래할 겁니다. 힘내시기 바라고 저는 또 할 일이 많으니까 오늘 특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시장 대응 잘 준비하셨을 마음에서 좀 바쁘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내용 있으면 제가 꾸준히 좀 브리핑과 리서치 통해 가지고 소개해 봐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